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특검팀의 수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하순까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무려 590차례 573회를 통화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하루 평균 3번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대화를 나눈 셈인데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했던 작년 10월 25일이죠. 24일부터 25일 새벽까지는 무려 10번이나 통화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일상을 최순실 씨와 함께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판단마저 드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이 매우 중요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도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전국민적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이 이슈들을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시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 측 소추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회 국조특위 위원 하나 빠진 거죠. 넘어가시죠. 그럼 끝났습니다. 국토특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쉬움이 많아요. 국조특위도 좀 더 했어야 됐는데라는 아쉬움도 많고요. 7차 청문회까지.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 국정조사 중에 가장 오래 하고 가장 청문회를 많이 한 그러니까요. 조사예요. 네. 그래도. 저는 그 박범계 의원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데요. 아유. 왜냐하면 이 우리가 안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이제 감사를 첫 칭찬과 감사를 그랬나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국조 네. 그리고 특검 이 일정을 함께 짜셨어요. 전략적 국조 특검 탄핵. 이 스케줄을 네. 쫙 내다보고 짜신 스케줄이신 거예요. 내다본 건 아니고 얻어스로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하도 모순 덩어리 네. 집단이라 네. 그냥 하나 찌르니까 탁탁탁 그런 거리가 거예요. 맞춰진 거죠. 저는 제가 무슨 해안이 있다고 저는 또. 의원님이 해안으로 쫙 내다보시고 이렇게 과찬의 말씀. 탄핵까지 쫙 보신 거 아닌가? 더 저는 열심히 사실 대선까지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카카오톡, 오마이TV 335 열어놓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다음 TV 팟 그리고 아프리카 TV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범계 의원님께 응원 메시지 팍팍 쏴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전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댓글이 쌓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안 믿으니까 안 보여준다고. 믿으니까 지금 아니 의원님께서 제일 안 믿으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피터 MH 정님께서 전 세계 200개국 맞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자리에 가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는 이재명 시장을 아니 지금 박범계 의원님 나오셨는데 박판 백검 나오셨네요. 예. 이분은 민주종편도 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제이조님께서는 여기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오마이TV 잘 보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국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하경욱님께서 호주 멜번입니다. 이재명 회이팅. 볼매 장윤선 화이팅. 지금 박범계 의원님 나오셨거든요. 장윤선 기자님 지금 일부러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예, 제가 약간 공정성을 좀 상실한. 가만 있어봐. 여러분 빨리 박범계 의원님 쏴주세요. 진짜 제 얘기가 많네요. 그만 읽어야 되겠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유튜브로도 굉장히 많이 누가 이거 올려주셔서 이거 잠깐 보고 갈까요? 박판 백검이 민주종편 장면을 어느 분께서 지금 올려주셨습니다. 국무총리감이라고 의원님. 예, 네, 멋져요. 박범계 응원 중입니다. 박범계 의원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내가 좋아하는 박범계 의원님이시네요. 짱돌님께서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늘 응원합니다. 최고입니다. 화이팅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최철림님께서 박범계 의원이 응원합니다. 전주입니다 하셨습니다. 청문회 맹활약으로 이완용 아니고 이완영이에요. 이완영 의원 제압하셔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다들 국조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시군요. 명하님께서 미국 영주권자인데요. 이곳은 네. 트럼프 때문에 시민권 따러 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 응원한 분이고요. 박범계 의원님 화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응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반갑습니다. 정말 다들 이 아직 그 국조에서 나오지 못하셨어요. 국조의 그런 그 활동 활약상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스튜디오 잘 안 나온다고 지금 일부러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시는 장윤선 기자님. 네, 그래서 나왔잖아요. 네, 자주 나오세요. 네. 12시 전에는 끝낼 거죠? 네. 바로 이렇게 끝날 시간을 정하는. 뭐 할 얘기 많은데 빨리 그러니까 들어가죠. 빨리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이재용 부회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직 판사세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번째인데.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의 1차 영장 기각이 이제 조희원 판사에 의해서 네. 부장 판사입니다. 네. 기각이 됐을 때 그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의 박영수 특검님이나 이제 또 거기를 바치고 있는 4명의 특검보, 그 중에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는 특검보들, 또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다시피 하는 우리 윤석열 네. 수사팀장의 이 선이 굵고 통이 큽니다. 배포가 크고 네. 무서운 것이 없는 분들인데 반면에 판사들은 아주 미시적으로 이렇게 슬라이스 자르듯이 그렇게 사실관계를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 전체적으로 삼성의 미르 K스포츠 재단 그리고 합병 문제 네. 그리고 정유라 최순실 그 말 구입 등의 그 독일로의 그 지원 장시호 뭐 이런 걸 통으로 다 엮어가지고 네. 뇌물을 구성하고 또 제3자 뇌물 제공을 구성을 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의 모순 관계는 잘 본 거지만 권력과 박근혜 권력 또 최순실 이 권력과 삼성그룹 간의 이 거래의 전체적인 통은 잘 봤지만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구멍이 날 수 있다. 그런 이제 뭐 훈수 아닌 훈수를 뒀는데요. 네. 아니나 다를까 조희연 부장판사는 그 점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 부족을 하나의 이유로 담았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와신 상담, 절치부심. 예. 원래 특수부 검사들의 이 판사들이 평가하는 제가 어떤 가입하고 있는 어떤 그 동아리 네. 그 사이트가 있는데 네. 아마 수사를 포기하든가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면 아작이 날 정도로 수사할 거다. 에? 예. 아작이 나도록. 예, 그렇게 수사를 할 거다. 예. 그래 이제 그런 의견을 누가 올렸는데 예. 다른 분들이 이 후자 쪽 아작이 날 정도로 수사할 거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아니나 특수부 검사들의 성정이 그렇다는. 성질이 그렇죠. 예. 이 더군다나 그 대한민국 특수부에서 진짜. 강골 특수부들만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단골 특수부. 예, 모여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불구속 기소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네, 그 당시 네. 그 상황으로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수사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그 뒤로. 그래서 지금 이 이재용 부의장이 지금 이제 영장 심사를 받고 있을 텐데 이 시간에 네. 요 재판은 누가 맡고 있냐면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3분이 네, 네. 맡고 있습니다. 예. 제일 선임 기수가 성창호 부장일 예, 거고요. 성창호. 예. 이분이 지난번에 그 일베 사이트에 뭐 올린 분이죠. 여하튼 그 뒤로는 구설이 없어졌습니다. 한번 그 우리 저 특검법상에 예. 2조 15의 관련 사건을 저하고 해석을 좀 달리 하셔가지고 네. 형사정법 11조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아주 좁게 해석해서 예. 압수수색 초기에 김기춘 잡을 때 예. 제가 이렇게 말을 한 번 해도 되나요? 예. 김기춘 전 실장님 잡을 때 아니 뭐 구속됐어요. 아니 범죄자잖아요. 그래도 무죄 예.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예.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니까 예. 79세니까. 예, 그래서 고생하십니다. 아무튼. 예. 예. 근데 죄를 졌으니까 예. 더 달게 받아야 되겠죠. 네. 그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좁게 봐가지고 좀 구설에 올랐는데 그 뒤로는 뭐 잘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희연 부장 판사인데 이재용 조희연. 부의장 기각. 네. 이번에 사실은 고등부장 승진 타이밍이거든요. 조희연 판사. 예. 아. 그런데 그 뭐 인과관계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고등부장 승진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이번에 탈락됐어요. 예. 인사가 안 났습니까? 15일 날 인사 난다고. 그러니까 인사는 났는데 네. 그 기수에서 발탁이 돼서 올라가는데 누락이 이제 탈락이 그렇구나. 됐습니다. 네.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네. 뭐 명예와 관련된 문제니까. 네네. 그러나 어찌됐든 법원으로서는 그렇게 인사를 했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 예. 참 제일 막내가 한정석 판사인데요. 함정석 판사. 예, 한정석 판사 단독 판사급입니다. 이제 예. 고참 단독급인데 예.
이분은 지난번에 영장이 재청구가 되어서 발부된 최경희 네. 그 총장의 첫 영장을 기각한 분입니다. 아. 기각 사유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담았어요. 네. 그 뒤에 최경희 총장의 영장이 재청구가 돼가지고 구속됐죠. 성창호 부장판사가 그 사건을 발부를 했는데 네.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다 이렇게 아하.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세 분의 영장 전담 판사들은 현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에 대해서는 아마 범죄 사실이 소명됐느냐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집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범죄 사실이 제가 보기에는 소명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5가지 범죄예요. 국외재산 도피, 뇌물, 위증, 특경가법상 횡령, 범죄 수익 은닉. 이게 5가지인데요. 그 이 5가지 중에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가장 증거 능력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희연 판사가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거의 판단하지 않은 점이 쟁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위증은 국회 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나와가지고 네. 송구합니다만 하고 네. 그래서 별명이 이송구. 예, 예, 예. 그 나머지는 다 모르겠다, 뭐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됐죠. 그것이 위증이라는 거고요. 그건 네. 간단한 사건이고. 예. 그다음에 뇌물과 횡령이 이제 특경가법상의 횡령이 이제 같은 동전의 앞뒤면입니다. 네, 네. 삼성전자 등의 삼성그룹 내의 자금을 용도에 맞게 쓰지 않고 그것을 비자금으로 만들어서 네. 그것이 횡령이고요. 그렇죠. 그 돈으로 뭐 재단 설립하는데 출연하고 네. 정유라 지원하는데 쏴주고 예. 또 장시호 지원하는데 쏴주고 뭐 예, 이런 예. 등등이 이제 뇌물이고요. 그러니까 횡령과 뇌물이 앞뒤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로 2가지가 이게 이제 더해졌는데 네. 국외재산 도피. 요거 네. 죄질이 안 좋은 겁니다. 아, 지금 정유라 최순실에게 독일에 싸준 80억을 네. 국외재산 도피로 받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범죄 수익 은닉 예. 처벌법에 의한 건데 네. 이것은 뭐냐면 원래 그 비타나 부이 등의 말을 사줬잖아요. 네. 처음에 명마. 예. 명마 뭐 3마리인가 이렇게 사줬는데 네, 네. 작년에 이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도 네. 터지고 나니까 이제 몸살이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조심해야죠. 상황인데 네. 그 비타나 부이 등을 처분을 하면서 네. 마치 그 정유라 측에서 처분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네. 정유라 측에서 마치 말을 구입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 구입한 말이 블라드미르입니다. 20억짜리. 예, 블라드미르. 근데 이것도 삼성에서 사실은 사준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원래 지원했던 말을 대체하면서 네. 마치 그 최순실 정유라 측에서 자발적으로 산 것처럼 삼성이 지원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은닉을 했다, 숨겼다라는 의미의 범죄 수익 은닉입니다. 네. 이것도 죄질이 좋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면 비타나 부이, 블라디미르 하나는 뭐예요? 말이 한 마리 더. 뭐 무슨 뭐라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제가 네. 그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이름이라서 예. 우리가 사람 이름은 잘 블라드미르는 워낙 유명한 그게 무슨 뭐 엄청난 명마에게 쓰는 말이죠. 네. 블라드미르가 힘이 좋고 무슨 장군인가 무슨 황제인가 하는 그런 뭐, 의미일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이게 제일 심각한 국외재산 도피. 그다음에 아니요. 범죄 수익 그거 자체로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놓고 이게 다 동전의 앞뒷면. 동전은 앞뒤면인데 동전은 뭐 2면밖에 없으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5면이에요, 5면. 그러니까 동전의 5면. 예, 동전은 없고 5면이 있는 무슨 모순된 무슨 물체가 있는데 모순 그것이 덩어리. 다 서로 상관관계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뇌물이거든요. 뇌물. 그런데 지난번 첫 영장 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놓고서 네. 전체를 2014년 네. 2014년 초부터 네네. 2016년 초까지 네. 이렇게 통으로 엮었어요. 이렇게 쫙. 네, 예.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예. 뇌물 관계에 있다. 예, 예. 그 중간에 이제 합병이 있고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설립이 있었어요. 예, 예. 이걸 전체로 엮었는데 네. 이번에 특검이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중심으로 놓고서 네. 그 뒤에 합병 뒤에 보니까 이 합병 전에
이미 그 여러 가지 그 상법 등의 개정에 의해서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그 야권에서는 신규 순환 출자의 금지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미 순환 출자한 것도 규제를 하라는 게 이제 네. 개혁 과제인데 네. 어찌됐든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되어 있는데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되고 나서 삼성 SDI가 합병된 삼성물산의 네. 신주 1,000만 주를 팔아야지 그 순환 출자가 강화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네.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합병이 됨으로써 순환 출자가 강화됐다는 건 명백한 거고요. 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 순환 출자가 강화된 거다. 그래서 상법에 위반되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네. 내려가지고 1,000만 주를 팔아야지 이 순환 출자 강화된 것이 해소된다. 네. 이런 지도가 되는 과정에서 예. 500만 주로 낮춰준 겁니다. 이런 정황들이 예. 밝혀진 거죠. 그걸 누가 한 거예요? 금융위원회에서 그렇게 그거는 하라고 한 건가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지시에 의해서 네. 그 최상목 금융비서관, 청와대 금융비서관, 예. 기재부 차관으로 갔죠. 네. 그리고 그 밑에 공정거래 부위원장 이름이 네. 김학현. 김학연. 예, 이렇게 내려오는 지시가 예. 있었다라는 것이 특검팀이 물증과 함께 진술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서 네. 합병 전과 합병 후에 사실은 그 합병은 7월 17일 날 합병이 됐고요. 네. 7월 25일 날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냈고 예. 그리고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 2015년 말과 2016년 초에 이루어졌는데 예. 시간적 간격이 크잖아요. 네네. 그 사이를 2015년 9월과 10월에 이 신규 순환 출자 해소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딱 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네.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 사이에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딱딱딱딱 아구가 맞게끔 네. 지금 그 진행이 구성이 돼 됐던 있다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정부 조직을 동원해서 뒷받침을 해줬다. 예, 암만요. 이런 증거들이 네, 다 뭐 나오는. 쉽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 저는 어렵게 드린 말씀이고요. 아니요, 굉장히 분석적으로 말씀을 잘 네.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허탈해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특정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필요하면 국민연금도 동원하고 필요하면 정부기관도 동원하고 공정성이고 뭐고 그렇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네네.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뇌물성을 또 강화하는 측면은 네, 저 정유라 최순실에게 독일에 80억을 쏴줬잖아요. 네. 원래 뭐 계약 금액은 200억이 넘습니다만 네네. 그걸 분납을 해서 줬기 때문에 이제 80억 가다가 걸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딱 걸리니까 예, 삼성 측의 입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몰랐다. 네, 선의로 영재 지원을 하는 한 차원에서 거다. 한 거다. 예. 국정농단 문제가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2016년 작년 9, 10월에 터지니까 우린 중단했다. 네, 응? 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변명을 해왔는데 네, 작년 9, 10월 달 그 농단이 터지고 난 뒤에도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라드미르라는 것을 말. 교환해줬다라는 예.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대가성 내지는 부정한 청탁. 왜냐하면 그 상업에서 네,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상도의가 뭡니까? 비즈니스에서 예. 제일 중요한 상대. 가치의 교환이거든요. 가치의 교환. 해준 만큼 갚는 거. 음, 그 물건에 가치가 있는 만큼 돈으로 지불하는 거. 은혜를 입을 만큼 갚는 거. 이거거든요. 이게 은혜를 입은 상도예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갚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뭐 몇 조 뭐 이런 예. 얘기는 그 논외로 치더라도 아주 네.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도덕적 평가 네. 이런 거는 나중에 예. 경영적 평가, 회계적 예. 평가 이런 건 나중에 해야 될 문제지만 네. 지금 범죄 사실만 딱 놓고 보면 적어도 경영권 승계 이 합병에 관해서 최순실의 은덕을 입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되는 국정농단 즉 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제가 터진 9월달 이후에도 예. 블라드미르로 교체되는 문제가 있다 생겼다. 이것은 부정한 청탁에 상당한 큰 단면이다 이런 네. 얘기죠. 근데 저는 참 그 담대하게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를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발각이 되면 이거 그만해야겠다. 꼬리가 길면 잡히니까요. 근데 했어요. 그리고 삼성이 첫 번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보나마나 백전백승이다.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삼성 법조팀이 뭐 450명인가요? 뭐 변호사들 있고 태평양
그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특검하고 친한 변호인들을 전부 배치했기 때문에 우리는 백전백승이다. 이번에도 또 자신감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관리가 되는 조직이다라는 말을 삼성 출입 기자들에게 삼성 관계자들이 했거든요. 이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번에도 통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대한민국 사회가 좁은 사회고 네. 하이 레벨, 그러니까 상위층으로 올라가면 매우 좁은 사회입니다. 네. 인과관계로 다 엮여져 있습니다. 뭐 누구 통해서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면을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만,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이 국면은 역시 탄핵이라는 네. 국민의 저항권이 행사되고 국민의 힘에 의해서, 촛불의 민심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이끌어져 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러한 어떤 뭐 전문가로 뭐 방어를 하고 무슨 네. 뭐 인적인 관계의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그런데도 한계가 있다. 그것은 네. 진실이라는 것이고 네. 정의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기각이 된다 뭐 그거를 뭐 가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한번 또 뵙죠. 네. 또 뵙는데 기각되면 또 나오시는 걸로. 네, 뵙죠. 내일. 뵙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촘촘히 법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마 네. 전부일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블라드미르 교체의 정황도 최순실 쪽에 강력한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입은 만큼 갚아라라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 삼성가의 첫 구속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대 회장 아버지 전부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따로 평가를 저희가 해보도록 하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요. 지금 오늘 있는 그 서울행정법원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있었는데요.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빠르면 오늘 중에 나오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네. 이 문제는 결국 우회한, 특검이 우회했다고 뭐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네. 특검의 고육지책, 고육책이다. 고육지계인 네. 것은 알겠는데 네. 특검으로서는 난감한 문제였을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네. 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관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영장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특검으로부터 청구를 받고 나서 네. 소위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네. 불허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뭐 법적인 의미의 불허는 아닙니다.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거부. 사실상의 거부인데요. 거부권 행사 뭐 이런 건가요? 예, 뭐 그런 겁니다. 네. 못한다고 이제 딱 버틴 거죠. 네. 그 사유는 알다시피 형사정법 110조 111조에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을 예로 네, 든 겁니다. 그러한 장소기 때문에 압수수색 집행을 못한다 이런 건데요. 이미 이 영장을 청구할 당시에 영장 네. 판사가 이 청구된 내용들을 그냥 종이 한 장만 떡 해가지고 이거 청와대 압수수색 하고 싶으니까 발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합니다. 많은 엄청난 수사 기록, 예. 소명 자료를 내고 네. 압수수색이 필요로 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압수수색 장소가 무엇이고 그 장소에서 가져올 압수수색 대상 물건이 뭐고 네.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촘촘히 아주 구체적으로 압수수색의 영장 청구를 합니다. 네. 그럼 판사는 그걸 가지고 이것이 청와대가 말하는 공무상 군사상 비밀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네. 판단한 결과 이거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라는 판단 하에 발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거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검보들 2명이 이제 연풍문에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몸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특검이. 그럼 경호관들이 막습니다. 네. 원래 막을 수 없습니다. 형사정법에 의하면 네.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아니에요?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예. 사실상 물리적으로 한번 들어가다가 얻어 터지면 네. 끝나는 겁니다. 얻어 터지면 그거는 공무집행 방해로 네. 그것을 지시한 청와대 경호실장, 비서실장을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면 됩니다. 그 경호관도 처벌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나 특검 입장에서는 난감하게 그냥 그러기에는
어떻든 대통령이 현존하는 대통령이 직무집행 정지 중이지만 있는 네. 곳이고 네. 뭐 경호실장, 비서실장의 또 최신도 생각하고 네. 그런 등등해서 연풍문에서 4시간 기다렸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는 들어가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수색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수색에 대해서는 이의 절차가 없습니다. 아. 수색은 다 하게 하고 예. 가져가려고 할 때 수색한 끝에 예를 예. 들어서 뭐 청와대 메인 서버가 있고 뭐 관저 근처에 무슨 의무동이 있고 예, 경호실에 예, 있고 뭐 예. 출입 기록 예. 이 보관된 장소에 가고 예.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가서 수색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수색한 결과 아 이거를 가져가려고 하면 아 그거는 공무상 뭐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데라고 이해가 있으면 그렇죠. 소위 준항고를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상의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에 대한 준항고를 원래 하게 됩니다. 준항고. 예. 예. 그런데 두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절차에서. 예. 아까 압수에 대한 준항고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네네. 예. 가져가는 예. 수색에 대한 준항고는 물건 없고 없고 압수에 대한 물건에 대한 준항고만 있는데 예. 뭐가 빠져 있냐면 특검 쪽에서 물리적으로 수색을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고 첫 번째. 예.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측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에 대한 준항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잖아요. 예. 이거 가져간다고 할 때 판사님 이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해서 예. 준항고를 하면은 예. 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아닌 네. 서울 아마 고등법원일 겁니다. 네. 이 준항고는 네. 서울 고등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맞는 건지 그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 가져가는 것이 군사상 비밀에 해당 저촉될 여지가 있는 건지 네.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건지를 판단해서 이거 가져가는 건 맞는디? 아무 문제가 없는디? 아니면 네, 네. 가져가면 안 되는디? 라고 판단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져간 물건을 완전히 가져가든지 네. 돌려주든지 판단이 나오는 것이 원래 순서입니다. 아하, 네. 그런데 특검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수색을 위한 들어가는 액션이 없었죠. 액션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준항고에 할 필요성이 없게 되고 결국은 특검의 고육지계로서 행정법원에 이 청와대 경호실장 비서실장의 압수수색의 네. 불승인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네. 행정법원에 한 겁니다. 네. 이것이 예. 그러면 네. 궁금하시죠? 네, 이게 왜 특검은 안 했을까? 첫 번째 액션을. 아까 그건 말씀드렸죠. 네,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 예, 행정법원의 결과가. 특검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청와대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래도 국조특위 청와대? 우리 국조특위위원도 갔다가 갔다가 현장 수사 배우셨잖아요. 갔다가 그 2층 연풍문에서 경호실장 예. 얼굴만 보고 예. 한 두어 시간 있다 나왔는데요. 예. 그럼 그때 국조특위 위원들도 그래도 청와대 이런 판단을 한 건가요? 솔직한 얘기로 예.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오만 잡것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현장에 계시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요. 예.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예. 뭐 또 우리는 우리 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새누리당도 있고 당시에 네, 예. 또 뭐 바른정당도 또 있고. 어정쩡한 또 바른정당 될라고 말랑한 예. 그 정당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오만 잡것이 생각나는데 특검인들 그런 생각이 안 들까. 그래서 저는 1차는 그렇게 한 4시간 버티다가 나오고 네. 2차는 한번 들어갈 줄 알았어요. 예. 들어가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역시 법원의 예. 권위를 빌어서 한번 밀고 들어갈 계기를 네.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묘안을 생각해낸 것 같은데 예. 이 청와대 측에서 오늘 오늘 반론을 어떻게 폈냐면 아니 이거는 형사법상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발부와 집행의 문제를 네. 왜 행정법원으로 행정법원에 가져가느냐. 물어보냐. 행정법원으로 가져. 네. 행정법원이라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의 그렇습니다. 처분청이 예. 처분청이 즉 공권력이 위에 있는 기관이 네. 어떠한 강제력 있는 처분을 내렸을 때 네. 누구에 대해서 민간인에 그렇습니다. 준하는 지위에 있는 예. 그런 기관 단체에 네. 그런 처분을 내렸을 때 그 민간인 또 민간인에 준하는 단체가 불복 거기서 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행정소송인데 예. 특검은 특검법에 의한 국가기관인데 그렇죠. 국가기관이 무슨 국가기관에 예. 소송을 제기하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느냐 이런 네. 게 이게 당사자 적격의 문제입니다. 원고 적격이 있느냐라는 네. 문제 일단 얘기를 했고 예. 두 번째 형사법 원리라는 게 있는데 수사를 위한 형사법 원리와 네. 행정적인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른 행정법의 원리가 다른 건데 왜 이걸 네. 행정법원으로 가져가느냐. 싸움은 여기서 났는데 네. 왜 이거 이제 이웃 나라 가가지고 왜 하소연하고 그러느냐. 뭐 이런 취지예요. 아하. 일리도 있는 얘기입니다. 아, 청와대 주장에 일리가 있는 일리도 거다. 있는 얘기입니다. 아. 일리도 있는 얘기. 그런데 제가 조금 뭐 특검 쪽에 조금 아쉬운 점이 네. 여기서 기각이 되면 우리는 집행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기각. 예. 기각이에요? 각하예요? 그렇죠. 아, 공부 많이 했네요. 네. 그거 다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각하도 알고 이제 기각도 알고 참 저희가 공부 열심히 합니다. 공부 요새. 진짜 예. 최순실 장현선. 때문에 공부 많이 합니다. 우리 우리가. 국민들 완전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네. 최순실 때문에 완전 헌법 전문가, 그러니까요. 법률 전문가 예, 됐습니다. 예. 자, 그 얘기 다시 돌아가면 예. 여기서 기각이 되든 아무튼 기각 뭐 아무튼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네. 압수수색을 못 한다. 전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예, 왜 그런 거 아니? 네. 이것이 각하나 기각이 되는 이유는 아마 다른 데서 찾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거는 원고 적격이 있느냐, 네. 신청인 적격이 있느냐, 예. 또 형사법 원리를 행정법 원리로 다루는 게 맞느냐라는 네. 그런 측면에서 각하가 되거나 기각이 되는 거지. 네. 소위 판사가 영장 판사가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다 보고서 압수수색함이 마땅하다라고 다 판단한 것을 행정법원 판사도 저는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 이것이 압수수색이 정말 필요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네. 행정법원 판사도 인정을 할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네.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네네. 두 가지입니다. 예.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저는 그 이유가 네.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어서 각하가 되고 기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특검은 네. 이 압수수색 영장이 살아 있고 이달 말까지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네. 두 번째. 행정법원이 설사 각하나 기각이 되더라도 이유 중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네. 국가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이것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 형사법 원리를 행정법 원리로 다루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예. 혹시나 만에 하나 인용이 되면 최고고요. 네네. 인용이 되면 최고. 왜냐하면 형사법 판사가 이미 발부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판사 아닙니까? 예. 뭐 이런 말을 쓰면 뭐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초록은 동생 아닙니까? 팔은 예, 안으로 예. 붙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판사가 하는 것을 박 판사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예. 형사법원의 판결은 민사법원에 가서도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예. 형사법원의 판결은 네. 행정법원에 가서도 중요한 재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용해주면 제일 좋은데 네. 만약에 아까와 같은 제가 걱정하는 예. 측면으로 기각을 하더라도 네. 각하를 하더라도 이유 중에는 네. 영장 판사가 말한 공무상 군사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 집행할 수 있다. 네. 청와대의 영장 집행 불허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만약 이거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다라는 이유 중에 설신해줘야 된다. 이유 중에 표현은 네. 행정법원 판사님이 해주셔야 된다. 해주셔야 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예. 온 언론이, 온 국민이 다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에서 네. 그런 것을 다 빼고 네. 포 떼고 차 떼고 하면 그거는 진짜 변죽만 울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건 해줘야 된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사유든 저런 사유든 인용이 되든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네. 여전히 압수수색 여부는 특검의 의지와 의사에 달려 있다. 할 수 있는 거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의지나 의사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 제기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각이 되면 우리가 못한다라는 지금은 입장이 나오면 지금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문제도 있고 뭐 등등 네. 뭐 수사 범위의 문제도 네, 있고 네. 지금 뭐 우병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병우 수사 범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네. 개인 비리 뭐 포함해 가지고 뭐 그래서 막 골치가 아파요. 네, 맞아요. 예. 골치가 아프니까 지금은 그런데 비판하지 말고 네. 우리 건전한 지금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스. 건전한 조언. 네. 예, 그러니까 우리 격려해 주는 걸 맞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또 어제 보도로 하나 나왔어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무려 590번이나 통화를 했다. 심지어 본인이 그때 이제 댓글에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하는 그 대국민 담화문도 최순실이 써준 거 아니야? 이런 얘기했는데 그 밤 사이에 10번이나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따져보면 하루에 3번 이상 한 거거든요. 180일 동안 하루 3번씩 통화를 했다. 이것은 사실상 말 맞추기를 하기 위한 것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의혹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이 쓴다는 그 차명폰, 대포폰을 가지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국민적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전체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검찰 수사 특수본 수사 기록에도 네. 박근혜 대통령, 정호성 비서관, 최순실 각 차명폰 사용한 거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2016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네.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차명폰을 써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제 나온 이 보도들은 2016년 6개월 동안 무려 573회의 3회. 예.
일일 평균 3회 예. 정도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직접적인 통화 내역입니다. 네. 그것도 차명폰으로. 예. 차명폰은 불법폰입니다. 뭐라 해도 이건 불법폰입니다. 네, 불법인 거. 예, 불법입니다. 불법폰을 대통령이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최순실은 많이 썼고요. 그런데 문제는 네. 작년 2016년 10월 24일, 25일, 26일 이 3일 동안 10수회를 썼습니다. 정확히 네. 아까 뭐라고 하셨죠? 10회. 10회. 예. 10회를 썼습니다. 네. 이 국면이 중요합니다. 예. 이 국면이. 그러니까 적어도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는 이미 고영태 녹취록에도 다 있는 다 내용, 나와 있죠. 다 나와 예. 있습니다. 예. 뭐 고영태 녹취록이 무슨 뭐 탄핵 심판하는데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이거 하나면 끝나 뭐 뒤집을 수 있어 얘기했는데 천만의 말씀, 네. 만만의 빵꾸입니다. 만만의 빵꾸. 예. 아 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하여튼 팟짱 이런 데 나오면서 말이 좀 험해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보기엔 저 굉장히 고상했는데 이미 충분히 고상하십니다. 아, 예, 참, 아니 근데 진짜. 정말 예.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공부가 팍팍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예. 까먹었네. 24일, 25일 통화기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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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저기 저 그 고영태의 예, 녹음 녹취- 파일, 2000 개, 녹취 파일 예. 2,300개. 예, 2,300개. 예, 주요 녹취록 네. 대부분은 고영태 아니 고영태가 해외 그 저기 뭐냐 영어 회화 공부한 거. 영어 회화 공부한 거. 그게 대부분이에요. 굿모닝. 예, 예, 그거예요, 그거. 짜장면 시켜 먹은 그중에 거. 뭐 의미 이런 있는 거. 거는 한 뭐 29개. 29개 정도 예, 녹취록인데 예. 그중에 제가 상당 부분 봤는데요. 예. 생생하게 국정농단의 현장을 다 고발하는 내용들이에요. 아.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젠가 그저께 그 탄핵 심판에서 우리 국회 측 소추인 대리인들이 네. 뭐 자발적으로 먼저 우리가 증거 신청을 했고 대통령 측의 동의를 받아고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네. 예, 그런데 예. 그러니까 앞뒤도 못 가려요 이게 지금. 지금 상황이 뭐, 고영태의 예. 녹취록을 통해서도 이미 다 증거가 오히려 그 이를테면 대통령 측에게 유리하기 어려운 그렇습니다. 불리한 내용이 전부 다 나오고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리고 통화도 이렇게 했고. 예, 물론 불법폰으로. 고영태 뭐 박헌영 무슨 유상영 그리고 예. 뭐 그 최철 네. 또 뭐 또 한 사람 누굽니까? 김수현. 김수현. 뭐 이런 사람들이 노승일은 제가 의원 빼겠습니다. 대표, 왜냐하면 대표죠. 노승일은 예. 제가 가장 위대한 증인이라고 했고 예. 노승일은 친해져 가지고 소주도 한잔 했고 했으면 노승일은 빼는데 아무튼 이 친구들이 네. 하도 해먹으니까 최순실이가 예. 박근혜 대통령 막 이 백그라운드로 해먹으니까 네. 아 그럼 우리도 같이 좀 해먹자 이런 취지의 그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건 국정농단의 단면이죠. 너무 우스우니까. 너무 우스우니까 참 야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우리도 해먹을 수 예. 있겠다 이런 생각을 예, 그냥 예. 농담처럼 한 거예요. 네, 이 예. 분이 이 강남 그 선글라스 끼고 있는 예, 그 있잖아요. 아줌마가. 예, 예. 뭐 저는 아줌마라고 안 하겠습니다. 예, 뭐 예. 이제 장윤성 기자님 해도 되고. 뭐 부인네라고 예, 할까요? 이 부인네, 예. 이 부인님, 여사님. 네. 뭐 아무튼 이분이 하도 해먹으니까 네. 아니 어마어마하게 해먹으니까 우리가 좀 그거 좀 이렇게 해먹으려고 이제 한 거는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영태 스스로 나는 그랬잖아요. 의인은 아니지만 쓰레기도 아니다. 쓰레기도 아니다. 예. 그게 그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네. 10월 24일이 무슨 날이에요? 10월 24일이 태블릿 PC가 처음 까진 날이죠. 까진 날입니다. JTBC 공개된 보도로. 날이에요. 예, 아니, 까진- 공개된 날. 공개된 죄송합니다. 날, 저도 예. 까진 날이란 예, 말을. 그렇습니다. 공개된 날이에요. 예, 공개된 날입니다. 그리고 아니죠. 10월 24일은 네. 대통령이 개헌을 국회에 와서 아, 개헌의 연설한 필요성을 역설한 날입니다. 날인가요? 예, 24일이? 예. 24일이 예. 아닌가요? 24일이 개헌 연설인가요? 저희가 그건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맞습. 저 10월 24일이 네. 태블릿 PC가 나온 날이에요. 태블릿 PC가 나온 날이 예, 맞아요. 태블- 10월 24일. 예, 태블릿 PC가 공개가 된 날이에요. 대국민 사과한 게 25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10월 25일. 우리가 그 대국민 사과가 25일이에요. 네. 10월 24일 날 같은 일이 두 개가 있었. 아하. 아, 이제 기억이 나네요. 네. 태블릿 PC 하나,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태블릿 PC가 밥임이죠. 밤이고 오전 10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걸로 개헌으로 국면을 뒤집으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JTBC에 그게 나온 거예요. 태블릿, PC가 입수됐다는 네. 이 정황을 알고서 네. 개헌 얘기가 국면 전환을 위한 개헌 얘기가 전격적으로 나왔어요. 음. 그러고 나서 그날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을 선언하는 개헌 추진을 선언하는 그 국회 연설 밤에 8시에 JTBC 태블릿 PC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월 25일 날 대국민 사과를 사과를 합니다. 한 거죠. 그리고 10월 26일 날까지 대포폰을 사용해서 차명폰을 사용해서 최순실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26일 새벽까지. 이거 무슨 얘기냐? 예. 개헌 얘기도 최순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국면 전환을 위해서 매우 가능성이 높은 얘기지. 예. 언니 개헌으로 뚫어 이런 거예요? 예, 뭐 아무튼 뭐 그 비슷한 얘기로 예. 추정할 수 있죠. 예. 추정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예. 태블릿 PC가 까지니까 누구 봐도 태블릿 PC를 잘하는 사람은 최순실. 자기 거니까. 예. 어머 저기가 있네. 어머 저게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네 저거. 나도 이렇게 큰일 났어 이거. 초삭되지 이거. 네? 아이, 참. 분리 안 하면 우리 다 죽어. 이게 예. 그래서 나온 거죠. 그렇죠. 예. 문제는 예. 문제는 적어도 25일, 26일에 통하는 증거 인멸과 매우 유관성이 높다. 이 매우 10번의 유관성. 통화는 사실상 증거 인멸을 모의하는 절차였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건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그렇습니다. 않는다고 예. 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예. 10월 26일 이후에 최순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승일 증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우리 국정조사에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 태블릿 가져간 거 훔쳐간 걸로 해. 네. 그렇게 밀어. 맞아요. 그렇게 예. 몰아. 그렇게 몰아. 몰아가지고 예. 그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정동춘이가 뭐 박헌영한테 해가지고 예? 이것은 무슨 뭐 고영태 것인데 고영태가 가지고 다니는 것인데 네, 무슨 뭐 예. 충전기를 뭐 구해오라고 했더니 이것은 네. 구형이라 잘 안 맞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 고영태 책상 머리가 어떻고 저쩌고 책상 네. 서랍에 들어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시리즈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분리하면 분리 안 하면 다 죽어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승일 그렇다면은 예. 이 차명폰이야말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쓴 이 차명폰이야말로 압수수색의 1호 중의 1호다. 압수수색 그렇기 위해서라도 대상에. 예. 특검이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으면 그 사실상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통화 기록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안 손님이 그렇게 많이 심지어 말장사까지 드나들었다는데 도대체 출입 기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의료농단이라고 하는 뭐 김상만 전 녹십자 이메드 원장은 내가 뭐 그 언론 보도 때문에 이렇게 엮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농단의 핵심 내용이 되는 보안 손님 이 내용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이 이제 특검 쪽에서 이 573회와 네. 1일 3회 이상 6개월 네. 동안 그리고 그 문제의 작년 10월 24, 5, 6 이 국정농단이 터진 그 당시에도 네. 사실은 국정농단이 언제 터졌냐면 9, 10월에 터졌어요. 9, 10월에 터졌죠. 이 태블릿 PC 이전에 네. 한참 이전에 그 미르재단 K스포츠단 얘기는 네. 9월 달에 터졌습니다. 아니죠. 사실은 7월이죠. 예. TV조선 보도로 처음 나왔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사실상 6개월 동안의 절반에 네. 가까운 시간 동안 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차명폰으로 통화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10월 24일, 20월 26일만 네. 증거인멸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네. 그 이전 한참 이전에도 증거인멸에 관련된 가능성이 높다. 근데 특검이 이걸 어제 공개했어요. 네. 횟수만 공개했습니다. 이건 맛배기라고 생각합니다. 맛보기. 더 나올 내용이 아직도 많이 무궁무진하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이 통화 예. 내역 조회는 예. 1년간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이 보관이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 통신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통화 기록이 1년간은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나눈 대화 기록은 적어도 제목 다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적어도 거죠. 제목 정도. 그러니까 작년 이 마지막 타이밍이 시간이 네. 2016년 10월 26일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2017년 것은 2월이에요. 예, 말씀 주신 대로 9월, 작년 9월부터 10월,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나누면 127회를 통화한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이 터진 뒤로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계속 통화하면서 이 사건의 방향을 잡은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거잖아요. 뭐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여기까지 나왔는데도 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이거 그러니까 뭐 막는 거죠. 그거 아니면 왜 막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무슨 군사상 비밀 뭐 지금 들어가겠다는 데가 어딘데요? 예. 그거 아닙니다.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그 의무동, 예? 경호실에 출입 관련된 그런 사무소, 네. 그런 사무실 예. 뭐 들어가는 게 빤해요. 예? 청와대 내에 군사상 그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별도로 네. 있습니다. 예. 적의 어떤 침공이라든지 침투라든지 또는 뭐 어떤 뭐 급작스러운 뭐 발사 이런 것 대해서 대공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은 벙커 있잖아요, 벙커. 예, 다른 데고 예, NSC 있는데 거기를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아주 분명하고 명징한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청와대가 이게 사실상 청와대 스스로
범죄 은닉 집단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런 표현 쓰긴 그런데 네. 이쯤 되면 참 이쯤 되면 스스로 제가 보기에는 나와줘야 돼요. 결자 예. 해지해 주셔야 참 되는데 무슨 소굴이라고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범죄 소굴이죠, 뭐. 그건 이제 장윤선 기자님의 표현이고 이 저장소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예, 여러 가지 참 범죄 저장소 예,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이동흡 흡사마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의 뒤를 이어서 탄핵심판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 변호사가 추가돼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분들 다 뭐 한 통속이시고요. 네. 뭐 기억나시죠? 그 이동욱 소장 지명자는 제가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들어가서 특정 업무 경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낙마하셨는데 네. 매달 300만 원씩 아주 알뜰하게 MMF까지 투자하시면서 예, 네. 쓰셨죠. 그걸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아니 뭐 계속 요새 나오는 이제 한 통장으로, 이슈들이니까요. 월급 예, 통장으로 같이 월급 통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같이. 그랬는데 이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거든요. 네.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요? 예, 이분도 뭐 들어가나 마나 다 이렇게 원래 밖에서도 이미 하실 말씀 다 했고 네. 지난번에 이분이 주도해가지고 소위 원로 뭐 정기승 네. 예전에 4차 사법파동인가 네. 하는 법원 내 그 소장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던 네. 그 주인공입니다. 정기승 대법관 그 대법원장 지명돼가지고 법원에서 4차 사법파동이 일어났던 그런 저 원로 뭐 법조인들 뭐 아주 극단적인 사실은 그런 분들 뭐 다 모아가지고 뭐 신문에 광고도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뭐 김평우 변호사님이 뭐 들어가신다 한들 네. 뭐 역사의 뭐 도도한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바꿀 수는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특검의 수사기한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면 야 이것만 좀 청와대 압수수색을 우리 해서 언제 끝나요? 압수수색 물품을 가져와가지고 분석하고 이거를 범죄 우리 사실을 언제 입증하는데 의원님 잠깐만요. 55분이에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이게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딱 12일 남은 거거든요. 근데 25일에만 수사기간 연장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요청을 할 수 있고 황대행은 28일까지 갖고 있다가 어렵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특검법 합의할 때 어떻게 합의하신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김도 새누리당 수석 네. 또 박완주 우리 당의 박완주 수석 저 네. 이렇게 셋이서 1차 합의 1차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국민의당의 김관영 수석이 합류해가지고 네.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제가 만든 초안에는 준비 기간 20일 그리고 본 수사 기간 90일 네. 그리고 1차 연장 기간 30일 그래서 120일로 돼 있는 그 초안을 가져갔어요. 예. 근데 김도읍 수석이 뭐 저하고 이제 법사위를 좀 같이 했기 때문에 네. 형님이라고 합니다. 형님, 그냥 70일로 합시다. 1차 수사 기간. 대신 30일 연장은 그거 뭐 국민적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거 뭐 우리 합의 정신 살려가지고 30일 연장하는데 뭐 우리 이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고. 혹시 의원님 그때 녹음 안 해놓으셨죠? 아 그걸 지금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예, 뭐 그건 뭐 김도읍 수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 11번의 특검에는 네. 준비 기간에는 수사를 할 수 맞아요. 없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준비 기간 20일 동안에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넣었고요. 네. 그것이 이제 합의 정신입니다. 네. 황교안 대행이 이 연장에 승인을 못할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예. 지금 현재의 추세로 놓고 보면 3월 13일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뭐 그것이 한 3월 10일쯤 된다고 치면 네. 그 뒤에는 자연인의 신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예. 그럼 30일 수사 기간 연장을 해주면 3월 말까지 수사인데 네. 바로 특검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을 황교안 대행이 앞장서겠느냐, 그 물꼬를 트겠느냐, 네. 굉장히 고민거리겠으나 예. 황교안 대행이 저는 국민보다는 본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네.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에서 끝나지 않고 많은 우여곡절 겪었습니다. 많은 구설도 올랐고 네. 많은 비판도 받았고 많은 비난도 받았는데 그런 분을 일국의 총리 1인지하 만인 지상에 네. 총리로 임명을 했어요. 뭐 그 정도 되면 또 황교안 대행 제 입장에서는
이분 제가 보기에는 출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대선 출마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시나리오는 어떠세요? 제가 그 황교안 대행이 물론 이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법무부 장관, 총리 그리고 심지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운이 억세게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언론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 황 대행이 말씀하신 대로 출마를 생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은혜는 많이 입었으나 이 고리는 끊고 박근혜와 보수를 분리하면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해서 대선 출마 가능성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저보다 정치를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학습 능력이 조금 더 네, 뛰어나십니까? 뛰어나다기보다도 빠른 것 같은 빠른 것 요 국면은 네. 요 국면은 뭐 장윤선 기자님 뭐 정치 뭐 한 9단쯤 되시는데 아니, 제가 무슨 정치 구단입니까? 제가 감히 뭐 좀 아니, 왜 그러세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네. 그 보수가 새누리당이 처음에 이 국정농단이 터지고 국민들에게 다 무릎 꿇고 네. 사죄할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을 분리해내려는 네. 그래 건강한 보수를 표방하려 했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 다 표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명 안 합니다. 탈당 안 시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탄핵이 기각이 마땅하다고 너도 나도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무슨 죄가 있느냐? 억울하다.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했던 짓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견강부회하고 완전히 국면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가 그냥 보수가 아니에요. 건강한 보수가 아니고 우익 아니에요? 예, 뭐 극우죠, 극우. 극우. 예, 극우적인 발상이 저는 여전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야말로 국가보안법을 해석하는 데서 가장 극우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꼴공안이라고 얘기했잖습니다. 네, 꼴공안. 그것을 아주 자부심을 갖고 네. 또 더군다나 통진당 해산을 주도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총리의 머릿속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래도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콘크리트처럼 남아있는 네. 극성스러운 지지자들을 엮어서 이걸 기반으로 삼아서 보수 건강한 보수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적어도 한번 대권도 노려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박근혜 대통령과 자기를 예. 분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분석이고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황 대행이 이거를 안 해주면 2월 28일 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국회 본회의가 23일 날 있는데 그럼 이 법을 통과시켜서 자동 연장되도록 하자. 근데 여기에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 측면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돌파구가 가능한 겁니까? 특검 연장에. 결국 이제 국민적 여론 네. 그리고 지금 특검의 이 하루하루의 이 브리핑 내용들이 네. 날이 서고 있습니다 지금. 예, 날이 서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황교안 대행이나 청와대 측이나 또 새누리당을 지금 이끌어가는 네. 몇몇 강성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지도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10중에 6명은 연장하라는 여론이 6명 더 넘죠. 예. 예, 제가 67% 정도 67%, 봤는데요. 예. 예, 그렇게 봤어요. 예. 그랬는데 남은 거는 뭐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저 뭐 안건조정위원회나 신속 처리 안건으로 가도 시간이 네.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다 끝나게 돼요. 네. 그러면은 국회의장이신 정세균 의장님이 직권상정. 직권상정 카드를 네. 이것은 특단의 사정이다. 물론 뭐 천재지변 등등의 이런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네. 국회의장님이 이거야말로 국가적인 과제고 이 특검에 의한 추가적인 네. 특검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나왔습니다. 현재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사법 처리 이후에 네. 증거가 명백한 SK, 롯데 등등 많습니다. 네. CJ 뭐 이 많습니다. 부영 네. 뭐 등등. 예. 하나도 못했잖아요. 이거 수사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증거들은 사실상 많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하지 말란 말이냐. 예. 또 그렇죠. 우리가 이 김기춘보다 더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병우. 우병우. 못합니다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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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에 이러한 엄정한 국면을 여야 정치권이 초심을 잃고서 이거 합의를 못하고 네. 안 된다는 이것이 통과 안 된다는 것은 황교안 대행도 이것을 제가
어제 뭐 보도자료 뿌리고 제가 네. 법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까 그런 이 특검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거는 황교안 대행이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재량적으로 내가 싫으면 이거 연장 못해 네. 이런 것이 아니고 기속행위입니다. 예. 기속 재량행위. 예. 예? 기속 재량행위입니다. 예. 기속 재량, 그러니까 재량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기속행위에 가까운 행위이기 본인이 때문에 개인적 판단으로 뭐 그렇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특검이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해서 네. 이 부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상당한 합리적 논거와 근거가 될 때는 네네. 연장을 허가해야 되는 기속행위에 가까운 기속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행이 이것을 연장을 불허한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정세균 3부 요인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세균 의장님 이거는 국회의 다수 의견을 무시하는 거고 네. 국민의 절대 다수 의견을 예. 어기는 거기 때문에 직권상정의 요건이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남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 제가 부담드려 죄송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세균 의장실에 전화 좀 하셔야겠네요. 부담드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전화하셔가지고 이 특검법의 연장 법안에 계속 그 이른바 이제 목리를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새누리당이. 그리고 지금 국회 환노위 그 청문회 핑계로 전체 상임위 일정 보이콧한다고 그겁니다, 하고요. 이유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비본질적인 이슈로 막 그런데 그렇죠, 예. 이게 뭐 너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보기에 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보이콧하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정세균 의장한테 압박을 넣는 건데 반대의 압박, 국민적 압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정세균 같고요. 의장님 거듭 죄송합니다. 이게 뭐 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얘기를 좀 간단히 네,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4분 남았는데요. 3월 9일에 되는 겁니까? 3월 초에? 지금 왜냐하면 또 그 계속 변론기일을 연장할 가능성, 특히 이제 최종 변론기일을 어떻게 할 거냐. 22일까지 변론기일 종료한다 치더라도 23일 날 성명 자료 다 제출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최종 변론기일을 또 잡는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겠다. 이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지금 달력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네. 3월 10일이 금요일입니다. 네. 예, 3월 13일이 월요일이고요. 3월 13일이 이정미 재판관의 마지막 네. 임기 만료일일 예. 겁니다. 그러니까 산수적으로 치면 3월 13일 선거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 3월 13일 선거도. 네. 그 다음에 남는 게 3월 10일, 네. 3월 8일, 네. 3월 6일, 3월 9일. 예. 3월 9일은 목요일이고요. 예. 원래 헌재는 그동안 사건을 선거를 9일, 목요일 목요일 날. 선고를 해왔습니다. 근데 네. 어제 우리가 맞아요. 꼭 무슨 중요 사건은 항상 목요일만 목요일 한다는 하는 법이 건 아니다. 없다. 예. 금요일을 얘기했습니다. 예. 헌재가 그동안 11차 그 변론을 11차를 해왔다든가. 아니 지금 13차까지 해죠. 변론기일이. 예, 예. 예. 그 뭐 12차 정도 했고 예. 뭐 오늘도 들어가든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동안은 화목 재판을 해왔습니다. 네. 화목 재판을 그러다가 월수금 재판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음. 예, 월수금 재판이 이 제가 달력 좀 보겠습니다. 네, 예, 그 화목 재판 하다가 네. 2월 20일, 22일 네. 요 주에 월수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월수로 배치했어요. 예, 예.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예, 다음 주에 다음 예, 주에 예, 예. 월수 그러니까 화목 재판에서 월수 재판 2월 22일까지 증인을 채택해놓고 증인 신문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가장 중요한 증인인 안종범 오전, 네. 최순실 오후로 잡아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예. 예를 들어서 안봉근 증인 안 본 거 취소했습니다. 끝났어요. 예, 증인 취소. 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제 증인 신문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23일이나 24일 월수금 재판으로 놓고 보면 24일 날 변론 종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24일. 24일 금요일 날. 아, 변론 종결 선언. 예, 변론 네. 종결 선언 가능성이 높다. 예, 예. 만약에 변론 종결을 하면서 예. 헌재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측이 혹은 네. 대통령 본인이 예. 헌재에 나와서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할 의사가 계시다면 네. 있다면 24일 날 변론 종결하더라도 27일, 28일 네. 월화죠. 네. 변론을 재개할 테니 27일이나 28일. 예, 예, 예. 예. 변론을 재개할 테니 뭐 그 전이라도 24일 이전이라도 22일 증인 신문을 마치면서 네. 24일 날 변론 종결할 테니까 그날 나오시라.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24일 날 나오시라 예, 하거나 그날 아니면 그날 변론 종결할 때 24일 나오시라. 예. 아니면 27일, 28일 월화에도 늦지 예. 않으니 예. 늦지 않으니 그때라도 나오시라라고 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그동안 24일 변론 종결을 제가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주장을 해왔는데 24일 변론 종결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네. 지금까지 나오겠다는 말씀은 없다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정규제 TV에. 하긴 뭐 그때는 특검 수사 또 한다 그랬는데 안 나왔고. 예.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헌재는 출석할 생각이 없다 그랬고요. 특검 수사는 표정은 나올 응하겠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표정은 그 저기 뭐야 그 태극기 집회에 나오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촛불 집회는 나갈 진짜. 생각이 없고 거기는 가슴이 미어진다 그랬죠. 예. 네, 그렇군요. 어쨌든 어찌됐든 뭐 다 틀렸어요, 근데. 예, 예. 어찌됐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네. 헌재가 그렇게 고지를 해주면 더욱 좋고 안내를 해주면 네. 나오시면 나올 것 같으면 24일 나오시라. 네. 최소한 28일까지 나오시라. 예. 해주면 좋고 만약 24일 날 변론 종결이 됐는데 예. 대통령이 가만히 시침이 뚝 떼고 있다가 네. 변론 종결 이후에 네. 나가겠다. 뭐 27일, 28일이라도 나오겠다 하면 변론을 재개해서 야. 그럼 28일 한 번 더 열겠다. 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 28일까지조차도 아무 말 없다가 예. 다시 달력 한번 다시 봅니다. 네네. 3월 2일, 3월 3일, 3월 6, 7, 8, 9, 10 이 중에 네. 어느 날 갑자기 나오겠다.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쿠데타적 발상입니까? 이거는 정말 헌재를 진짜 능멸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헌법 재판을 네. 피청구인 입장에서 예.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입장에서 정말 그거는 예. 상식밖에. 예. 그거는 헌법 재판 탄핵 예. 심판을 저는 농단하는 것이다. 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여전히 살아 있는 그거는 거죠. 그런 경우는 헌재 입장에서는 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네. 본인의 최후 진술 내용들을 담아서 제출하시면 네. 참작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그 직접 출석 카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응당한 태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피청구인 측에서 나오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그거 안 되고 최후 진술서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고 하고 아니려면은 28일 이전에 나와라 이렇게 강제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소송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계속 끌려다니면 정말 안 된다. 이제 이런 소송 말씀이 지휘권도 알고요. 그러니까요. 예, 참 공부 많이 예, 했습니다. 온 국민이 다 법학사를 다 주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어렵다는 행정소송법도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때문에. 그렇군요. 네. 예. 뭐 이것이 그런데- 법치주의로 가는 또 길입니다. 예, 그런데 그 최후 진술 관련해서요. 이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그 대통령의 마지막 입장이라고 해서 전달한 헌재에 제출한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 내고 또 그거를 23일까지 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23일. 예, 예. 그래서 23일, 24일 변론 종결설이 그겁니다. 아, 그렇군요. 22일까지 증인심을 마치고 국회 측, 대통령 측 모두 다 니네들이 주장하고 니네들이 밝히고자 하는 네.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23일까지 내라. 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예. 재판 소장 대행께서 예.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성명 절차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야. 소송 지휘권 중에 성명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야, 자, 저희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안 나가시니까 저희가 계속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참 그 100일이 넘게 천만이 넘는 시민. 그거 하나 얘기해 볼까요? 네네. 시간이 있어요? 예, 시간 있어요. 다음에 저는- 나와서 얘기할게요. 아니에요. 의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오늘 너무- 지금 왜냐하면 12시 11분 다 점심 드실 시간인데 시청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뭐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제가 의원님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저희 스태프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는데요. 지금 그 너무 뜨겁다. 유튜브 반응 뜨겁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반응 뜨겁고 카톡 메시지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쌓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의원님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이 말씀 전하지 않았는데 빨리 말씀해 주세요. 빨리요. 예. 근데 어차피 그 이재용 영장 기각되면 내일 또 나오셔야 된다는 거요. 다음에 다음에 네, 아껴둘게요. 아껴두실래요? 네. 다음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저는 그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리고 법치주의가 통하는 나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이라는 분이 차명폰, 일명 대포폰을 활용해서 범죄자
하고 증거인멸을 의논하는 정황까지 다 포착이 된 이런 상황인데 범죄 저장소.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고요.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이 엄동설안에 촛불을 들고 겨울을 났습니다. 1,150만 명. 그러니까요. 야, 이거 이제는 좀 끝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상식 벚꽃 피기 전에. 바깥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상징. 네. 서석구 변호사라는 분. 연세가 많으시니까 네.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헌재 재판관님들이 이정미 대행께서 저는 제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탄핵 심판장에서 재판 중에 그 태극기를 갖고 와서 좀 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태극기를 가져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네. 태극기는 우리 모든 국민의 국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종의 장식물처럼 그것을 가져와서 네. 본인의 말도 안 되는 주의 주장, 극단적인 선동을 장식하는 네. 장식물로 격화시켜서 태극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네. 그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에 예, 대해서 예. 저는 헌재 소장 대행께서 예. 따끔하게 그거는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무슨 쇼도 아니고 네. 탄핵 심판이라는 이 엄중한 재판을 무슨 완전히 무슨 날라리 뭘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거는 참 곤란합니다. 심지어 이제 법정 경위가 제지하니까 그 태극기를 이렇게 막 구겨가지고 가방에 넣었어요. 우리 국기 훼손하면 안 된다고 어렸을 그렇습니다. 때부터 배웠는데요. 그 태극기를 막 구겨가지고 가방에 훅 넣었어요. 그게 고스란히 다 저희 영상 카메라 오마이TV 그렇군요. 카메라에 야, 잡혔습니다. 네,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도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분들이 태극기를 대하는 태도가 이런 식이에요. 거의 필요할 때는 막 흔들고. 형법상의 국기 모독죄가 있습니다. 아, 형법으로 다스려야 되겠네요. 그런 건가요? 그 전에 예.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예. 이정미 소장께서 예. 즉각 퇴정을 명해야 됩니다. 퇴정을 명해야 퇴정을 명해야 됩니다. 예. 예. 그것은 변론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시위하러 온 거예요. 시위하러 온 거고 예. 선동하기 위해서 온 거죠. 예. 예. 근데 왜 이걸 안 하실까요? 이정민 재판관은 즉각적으로 이런 거는 지금 예. 그 이제 오늘 이제 신성한 팟짱에 대심 판정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팟짱에 이런 말이 나갔으니까 전 수렴하시겠죠? 예, 수용하실 그 겁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저희 방송, 저희 뉴스를 열심히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보시고 안 믿으시는 눈치야 계속. 아니 저희 영향력을 계속 폄훼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영향이 크죠. 네? 근데 영향이 안 믿고 큰데 막 제가 계속 전 세계 200국에서 본다는 네 됐고요. 막 아니 현재 재판관님들은 지금 네. 기록 보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 네. 언제 팟짱 보고 있겠어요. 아니 팟짱은 안 보시는데 오마이뉴스 보도는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선대식 기자가 매번 가서 그 취재를 하는데 그 선대식 기자만 쓴 기사와 관련해서 강일원 주심께서 코멘트를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강일원 재판관, 주심 재판관은 뭐 워낙 밥이 부지런하신 분이라 예, 다 보실 수 있죠. 예,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여론이 흘러가는 추이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계시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 쌓여 있습니다. 끝났지만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되는데요. 박범계 의원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소영, 지훈지의 어머니 같아요. 쏙쏙 들어오네요. 덕분에 또 하나씩 알아갑니다. 오마이TV 박범계 의원님 화이팅. 오마이TV는 박범계 의원님을 자주 모셔라. 모셔라. 아 저희는요 사실 고정 출연 모시고 싶어요. 아유 우리는 팟짱 덕에 많이 배웁니다. 10월 24일 개헌 제안 태블릿 PC 보도한 날이고요. 10월 25일 오후 3시 43분에 대국민 사과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미국에서 이분 미국에 계시거든요. 피터님께서 미국에서 이렇게 정확한 보도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나님께서는 박범계 의원님 참 정감 있으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 하시려고 그런 건가 봐요. 그런데 차명폰이 지금까지 남아 있을까요? 벌써 청와대에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벌써 몇 개월째 한국 소식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화병 걸릴 것 같아요. 청와대 불법 농성 그만하시고 그만 이제 밖으로 나오셔서 편안하게 그네 타시러 예. 지금 그 차명폰 지금 방송 나갑니까 이거? 네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차명폰은 오레곤에서 연락 주셨어요. 차명폰이 오레곤. 없어지면 증거인멸이 딱 걸리는 거죠. 그 차명폰이 없어지면요 증거인멸에 딱 걸리는 거래요. 네, 지금 미국 오레곤에서 이런 의견 주셨고요. 조아라님께서는
지금 유튜브 박범계 의원님 나오시는 거 라이브입니까? 라이브 맞습니다. 가끔 라이브라고 써져 있는데 녹화 방송의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저희 지금 라이브입니다. 출삭된다고 자평하신 그런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세요. 국조특위 때부터 상식적이고 단호한 모습 주의 깊게 잘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국조특위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상철님께서 여기 시애틀에서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특검 앞에서 생중계 방송하는 박정호 기자 수고 많습니다. 구속 성공해야 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시애틀에서 주셨고요. 엘레나 분이신가요? 박범계 의원님 이분도 미국에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반응이 그러네요. 많군요. 미국 교포들께서 동포들께서 네.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시원시원한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촛불 민심 우리 국민과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보냈습니다. 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굉장히 많은데 괜찮으시죠? 다 읽겠습니다. 5천 천천히 가세요. 용수님께서 아직도 이 나라는 신분제입니까? 만인 앞에 평등하다더니 신분을 왜 따져? 죄만 따지면 되지. 이런 나라인 게 너무 슬퍼요 하셨습니다. 쌤님께서는 이재용 구속 이분도 미국에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홍선현님께서 장윤석 기자님과 박범계 의원님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특유의 매력적인 웃음이죠. 저 웃는다고 엄청 혼나는데 그만 웃으라고. 이재용 구속, 우병우 구속, 박근혜 탄핵과 구속으로 두 분의 웃음이 전 국민에게 두루 전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박종수님께서 여기는 미국입니다. 내 고향은 여수인데요. 박범계 의원님 사랑합니다. 미국 워싱턴입니다 하셨습니다. 해외 교포들께서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신요원님께서 오마이뉴스 생중계 재방으로 이번 국정농단 진행 상황, 정치, 사회 지식, 국민 주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3개 날려주셨어요. 짱 하셨습니다. 짱돌님께서 박범계 의원님의 말씀 완전 재미있습니다. 일하면서 라디오처럼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청문회 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분은 경북 의성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에 저희가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달리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이요. 3월 9일 오후 2시 탄핵은 된다. 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네, 3월 9일.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네. 예언을 하셨는데 저는 3월 10일. 3월 10일. 박스트라다무스는 3월 10일. 오후 2시예요? 예. 왜 오후 2시입니까? 오후 2시 글쎄 왜 오후 2시라고 그랬죠? 모르겠어요. 모르겠네요. 예. 갑자기 필이. 그 헌재 판결이 주로 오후 2시에 있다라고 노회찬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3월 10일, 3월 9일 어찌됐든 탄핵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엄청난 국민들의 성원이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직 그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또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 날 전국적으로 8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촛불 광장에 나왔거든요. 이번 토요일은 100만을 넘겨야 되겠습니다. 다 주시하고 있고 특히 헌재든 특검이든 국회든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나오시는 그 걸음이 정말 우리가 이 비정상화된 국정을 정상화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래서 떳떳한 멋진 대선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네. 떳떳하고 정상적인 정부를 우리는 정말 간절히 네. 원합니다. 어떻게 하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냐라는 걱정들로 정말 해외 교포들이요. 저 30년 네덜란드 살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폭포수처럼 눈물을 쏟으시면서 저희 방송에 전화 주시는 분들 많이 네, 있으십니다. 네. 정말 동포들이 당당하게 야, 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부패한 나라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빨리 되도록 의원님께서 더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내일 또 나오시는 걸로. 그럴 리가 없기를 정말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